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월 7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4% 올라서 249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은 꽤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1%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다 되돌렸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2521까지 가면서 그래도 하락 추세는 좀 멈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점이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거의 같은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락 채널이 계속 진행되다가 적어도 지금 이제 박스권 정도로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박스권이라고 보면 한 2300대 후반에서 2500 정도, 뭐 요 정도 지금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는 0.06% 빠졌는데요. 나스닥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24%가 오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 최고가 대비 한 2%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고점이 2만을 다시 넘기도 했어요. 나스닥도 거의 뭐 한 2% 이렇게 가까이 오르다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뭐 그 M7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4% 올랐는데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좀 고점 대비로 조정도 꽤 받았었거든요. 한 10% 이상 빠지기도 했었는데 뭐 어느새 또 이렇게 다시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확실히 뭐 미국 시장 올해에도 뭐 가장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주식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다 좋았는데 엔비디아도 올랐지만 AMD 같은 경우도 3.3%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1.6%,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도 보시면 구글이 2.6% 올랐고요. 메타가 4%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해서 M7 중에서는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좀 제법 많이 올랐는데 다우가 보합인 거는 다른 섹터들이 좀 대체적으로 빠졌어요. 특히 보면 뭐 필수 소비재 쪽 이쪽도 많이 빠졌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빠진 주식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산업재, 뭐 유틸리티, 뭐 에너지 이런 쪽도 다 빠졌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중립 정도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네요. 다우가 약한 이유가 미국 국채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4.6%가 넘는 그런 금리고요. 이 10년물 국채가 좀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반도체 주식, 뭐 IT 이쪽, AI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래도 시장이 아직 좀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는 있는데 채권 금리는 전혀 지금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크게 오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2520대까지 이렇게 가기도 해가지고 이거 추세가 좀 이렇게 반등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 지금 뭐 회사들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침에 5만 7천 원대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거의 점심때 이후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1%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미국 이제 CES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젠슨 왕이 좀 신제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RTX 50 시리즈라고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그래픽 카드, 네, 소비자용 이제 그래픽 카드 칩셋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신이 지금 RTX 5090 뭐 이런 시리즈인데 여기에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GDDR7 메모리죠. 네, 가장 뭐 최신 뭐 이런 메모리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좀 삼성전자가 들어가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마이크론 거를 씁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HBM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밀렸죠. HBM은 거의 뭐 하이닉스의 독주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HBM이 아닌 그런 메모리조차도 좀 삼성이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우리 시장에 약간 찬물을 껴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네, 거의 뭐 꼴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이닉스가 1위, 그리고 마이크론이 2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3위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뭐 물론 뭐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이 메모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삼성전자 회사 전체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메모리를 단기간에 이렇게 다시, 어, 따라가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뭔가 파운드리나 스마트폰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참 좀처럼 네, 반등할 만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뭐 잠정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좀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분기 때 10조 4천억 나왔고요. 그리고 3분기에 9조 2천억 나왔는데 지금 4분기 보면 뭐 여기 컨센서스는 8조 2천억 지금 찍혀 있긴 한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7조대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7조대가 나온다 그러면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지금 8조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에 지금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영업이익이 역전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시총 차이는 좀 설명이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30조고요. 네, 하이닉스가 140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뭐 삼성전자가 고평가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삼성전자가 고평가라기보다 하이닉스가 말이 안 되게 지금 뭐 싸기는 한 겁니다. 워낙 뭐 하이닉스는 이익 변동이 크고 그리고 주주환원이 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빠졌지만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좀 좋았던 섹터는 그래도 방산주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4%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근에 42만 원에서 3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했다가 지금 많이 되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뭐 사상 최고가를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 뭐 꺾일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뭐 아직 그렇게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도 좋았어요. 한국조선해양이 2.6% 이렇게 올랐고요. 어,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이 지금 여기 있네요. 하나오션이 오늘 12% 네,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 13조가 넘어서 지금 뭐 32위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계속해서 좀 변동폭이 없습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현대차 오늘 0.2% 빠졌고요. 기아가 1.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다른 금융주 같은 경우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고가가 10만 6,500원까지 가면서 또 사상 최고치 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 가장 좋은 회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1, 2%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조금만 더 올라가도 사상 최고치 지금 다시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2521까지 올라가면서 2500대 회복을 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종가가 또 250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네, 2492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뭐 팔지는 않았고요. 1500억 지금 매수로 이렇게 잡혀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 이렇게 빠져서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조정을 받을 만 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좀 좋은 소식을 주면 우리 증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더 상승 추세가 그래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오늘 뭐 1448원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환율은 확실히 좀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고점이 1487원이었으니까요. 네, 거의 뭐 40원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환율을 봤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네,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올해 어, 이제 거래가 이제 막 시작된 이제 그 정도 지금 지났는데 일단은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